안녕하세요. 레이첼TV의 레이첼입니다. 오늘은 바이어 편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좋은 집 고르는 꿀팁들을 알려드렸는데요. 잘 적용해 보셨나요? 저번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바이어 편 1편 집을 고르실 때 사야 하는 집, 안 사야 하는 집 그런 팁들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드시는 집을 발견하셨을 경우 오퍼를 쓰는 과정에서부터 클로징까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퍼를 잘 쓰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오퍼를 쓰시고 우리 오퍼가 어셉트 되는 순간부터 클로징 할 때까지 중간에 오퍼에 쓴 내용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주 힘들어요. 왜냐면 셀러가 또 어그리해야 되고 바이어 쪽에서도 내 마음이 변했는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셀러의 동의가 또 필요하고 그래서 중간에 딜이 깨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아예 처음에 오퍼를 쓰실 때 잘 쓰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퍼에 들어가는 아주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대충 집어 드릴게요. 첫 번째가 가격이고요. 두 번째가 텀이에요. 우리가 에스코르가 열리고 나서 이거를 얼마 만에 클로징 하겠다는 그런 텀 타임라인, 그게 아주 중요해요. 가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바이어 에이전트께서 그 컴을 뽑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집이 마켓 밸류에 맞게 나와 있는 집인지 적게 나와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비싸게 나와 있는 건지 그거를 아셔야 적당한 가격을 쓰실 수 있고요. 물론 지금처럼 셀러마켓에는 거의 풀 프라이스나 아니면 이제 집에 업그레이드가 돼 있는 상태에 따라서 명반물 더 얹혀서 써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텀 같은 경우는 파이낸싱 하시는 분들께서는 보통 30일에서 45일 정도 써주시는 게 맞아요. 이것도 렌더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캐시바이어 같은 경우는 2주에서 3주면 다 클로징이 가능하고요. 렌더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4주에서 한 달 반 정도 잡으시면 돼요. 요즘 같은 경우는 리파이낸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렌더 쪽에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셀러 쪽도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달 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파이낸스가 뭐예요? 예, 리파이낸스는 이제 집을 제가 몰게지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이자율이 보통 20년 전에는 막 17%, 막 18% 막 이러다가 요즘 2.5%? 뭐 2.625? 뭐 그렇게 이자율이 확 낮아졌죠. 옛날에 가지고 있던 대출 금액을 다시 리파이낸스, 다시 이자율을 다시 바꾸는 거죠. 조금의 금액을 리파이낸스 하는 비용만 내시고 달달이 나가는 금액이 확 줄게 되시죠. 그래서 집을 안 파시고 오히려 더 몇 년 더 가지고 있어야지 하시는 분들이 더 많죠. 그리고 또 좋은 렌더분이랑 일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맨 처음엔 30일 안에 클로징 할 수 있어요. 이랬다가 렌더분께서 그 기간 안에 시간을 못 맞출 경우는 셀러 쪽에서 너가 원래 1월 20일까지 클로징을 한다 했는데 지금 1월 20일까지 클로징 안 하니까 그 뒤부터는 너가 매일마다 per DM이라고 해가지고는 돈을 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클로징 데이시나 텀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요. 털 하고 있으면은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이랑 거래를 아예 못하는 거예요? 우선 계약이 딱 바인드 되면은 셀러 쪽에서 우리 어퍼를 딱 사인하고 바인드가 됐다고 그래요. 컨트랙에 바인드 돼 있는 상태에서 셀러 쪽에서 백업 어퍼를 받아요. 그 어퍼가 우리가 썼던 뭐 우리가 50만 불의 어퍼를 썼는데 그 다른 어퍼는 55만 불에 왔어요. 그럼 셀러 입장에서는 솔직히 우리 거를 캔슬하고 저쪽이랑 하고 싶어 할 텐데 그거는 한번 바인드 된 컨트랙을 아무 이유 없이 깨는 거는 수당이에요. 그래서 그럴 일은 없고요. 대부분은 이제 일 진행하다가 조금 어글리해지거나 컨틴전시 리무벌 하는 데서 좀 우리가 안 되거나 그럴 경우는 이제 셀러 쪽에서 우리를 쳐낼 수도 있고요. 우리 쪽에서 또 반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이제 자세히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어퍼에는 이 바이어의 퀄리피케이션을 적어야 돼요. 우리가 우선 EMD라고 Earnest Money Deposit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셀러한테 우리가 이 정도, 보통 1%에서 3% 정도를 EMD를 내는데요. 여기 인랜드 엠파이어 쪽은 대부분 1%에서 2% 안으로 EMD를 내요.
하지만 저기 OC나 LA 카운티 쪽은 부자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보통 2에서 3% 정도까지도 EMD를 디파짓을 하시죠. 그리고 바이어가 몇 프로 다운을 하고 이 집을 사는지도 아주 중요해요. 솔직히 다운 페이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경우에는 어프레이절도 웨이브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셀러 입장에서는 다운을 더 많이 하는 바이어가 훨씬 더 편하죠. 그 외에도 이제 어퍼의 홈 워런티 부분도 가격을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언스 같은 것들, 냉장고, 스토브 아니면 와셔, 드라이어 이것저것 이 퍼체스 프라이스에 인클루드 해주세요 라고 바이어께서 셀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격에 대한 것과 퍼체스 프라이스에 뭐뭐뭐뭐 인클루드 하고 싶다는 게 어느 정도 됐으면 그 외에 또 네고시에이트 하는 게 컨틴전시 텀들이에요. 3번의 컨티전시가 주어져요. 에스크로 기간 동안. 첫 번째는 피지컬 컨티전시예요. 보통은 7일에서 14일 안에는 리무브 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 외에도 어프레이저 컨티전시도 될 수 있으면 열흘에서 14일 안에 어프레이저 컨티전시 리무브 하는 게 정상인데 요즘은 솔직히 감정사들이 너무 바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리파이낸싱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요. 거의 한 열흘 안에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한 14일, 15일 정도 두고서는 어프레이저 컨틴전시를 리무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바이어 스케줄에 맞고요. 그 다음에 로운 컨틴전시도 어프레이저리 나와야지 로운 컨틴전시가 completely 리무브가 돼요. 대출이 나오는 게 100% 확실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운 컨틴전시는 보통 21일이고요. 21일을 그냥 맞추는 게 제일 낫습니다. 이런 컨틴전시가 중요한 이유가 바이어분들께서 이 컨틴전시를 리무브 했는데 그냥 렌더 쪽에서 마지막에 대출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세일 프라이스의 1%든 2%든 디파짓 한 돈을 못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틴전시 데이트도 바이어 에이전트랑 잘 얘기를 해가지고 적어서 써내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 이제 영어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사인하세요. 내가 뭘 사인하는지도 모르고서 사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제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바이어가 뭘 사인하는지, 내 어퍼에다가 내가 뭘 적었는지, 무엇을 네고시에이트 하는지를 좀 자세히 적어야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미국은 이 계약서대로 가기 때문에 이 계약서 적는 것과 그 에스크로 기간에 이제 사인하시는 모든 페이퍼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어퍼 계약서가 솔직히 제일 중요하고요. 다른 거는 대부분 브로커들 프로텍트 하는 페이퍼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이어와 바이어 에이전트가 모든 거 피지컬 컨티전시 인스펙션도 너네가 다 알아서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대부분의 계약서예요. 그래서 바이어가 제일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계약서는 첫 번째 Residential Purchase Agreement 그거를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에스크로 페이퍼를 작성하셔야 돼요. 그때 베스팅 인포메이션을 적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에스크로가 열리고 저희가 홈 인스펙션을 해요. 이제 전문 인스펙터가 와서 홈 인스펙션을 다 하는데 어디 물이 샌 거 있는지, 집에 큰 문제가 있는지, 어떤 코드로 잘 만들어지지 않은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체크업을 하는데요. 대부분 다 고쳐주세요 이래요. 이건 한국 분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바이어들이 다 고쳐주세요 이래요. 근데 법으로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집들은 as is로 파는 거예요. 하지만 바이어 입장에서는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집들을 사기 싫기 때문에 피지컬 컨틴전시를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바이어가 인스펙트를 하고 이거는 정말 나는 이런 집은 살 수가 없어 하는 큰 문제가 있는 집들은 셀러한테 리퀘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셀러가 봤을 때 커스메릭하지 않은 정말 메이저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법적으로 셀러가 또 기본적으로 이제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카본 모노ок사이드나 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집에 이렇게 있어서 바이어한테 물려주는 게 법적으로는 근데 그것도 솔직히 바이어가 할 수도 있는 다 모든 게 다 네고시에 될 수 있는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커버해 주는 게 셀러한테 홈 워런티를 1년 동안 커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홈 인스펙션 기간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막상 내가 이사해 보니까 어디선가 물이 셀 수도 있고
에어컨이 워킹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셀러한테 보통 1년치의 홈 워런티를 커버해 달라고 많이들 부탁을 해요. 그리고 요즘은 다 셀러 이쪽에서 다 해주고요. 보통은 수영장이 있냐 없냐 집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한 700불에서 850불 정도면 웬만한 집들은 그냥 1년치 홈 워런티가 다 커버가 돼요. 대부분 셀러들이 다 해주고요. 정말 메이저 이슈가 있을 경우는 홈 워런티에 전화하시면 플랫비가 있어요. 원타임 피가 있는데 한 75불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 비용을 내면은 이제 홈 워런티 컴퍼니에서 컨트랙터를 붙여줘서 그 컨트랙터가 와서 고쳐주는 경우가 있죠. 이제 피지컬 컨티뉴언시가 끝나면 감정사를 보내요. 그래서 감정사가 이 집이 바이어가 사는 가격에 맞게 나온 건지 측정을 하게 된대요. 집 사이즈에 맞춰서 최근 지난 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이 동네에 이 집과 비슷한 사이즈의 집이 얼마에 팔렸는지를 다 책정하기 시작해요. 바이어가 50만 불에 샀으면 이 집이 진짜 50만 불에 맞는 집인지 아니면 40만 불밖에 안 되는데 이 바이어가 50만 불에 사는 건지 그런 거를 이제 감정사가 이제 집 밸류를 측정하게 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내가 50만 불짜리 집인데 60만 불의 어퍼를 썼어요. 막상 감정이 나왔더니 50만 불짜리 집인 거예요. 그러면 은행 쪽에서는 이 펄체스 가격 80%만 해주겠다는 거죠. 나는 60만 불을 했는데 감정가 50만 불에서 80%밖에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바이어 입장에서는 50만 불에 20% 플러스 60만 불의 차익까지 해서 10만 불을 더 어디선가 캐시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는 거의 세컨 니고시에이션이 들어가야 되고 대부분의 셀러 입장에선 가격을 니고시에이트 해주기가 싫어해요. 바이어 입장에서도 내가 손해보고 사고 싶진 않기 때문에 딜이 깨지는 경우가 많아서 어프레이저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프레이저리 끝나면 로운 컨틴전시가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대부분 감정가만 제대로 나오면 스무드하게 진행이 돼요. 대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믿을 수 있는 렌더분이랑 일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이제 이 부분이 다 끝나면 집을 클로징 되고 펀딩이 돼서 리커링 돼서 이제 타이틀이 오너 이름이 바뀌면 이제 새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너 이름 바뀔 때 에스크로 기간 동안에 또 에스크로 페이퍼를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에 한국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베스팅 인포메이션을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부가 집을 사실 경우에는 Community Property with the Right Survivorship 그거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요. 이 집을 나와 내 남편이 사는데 만약에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죽을 경우는 그 집의 모든 인트레스트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다 가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가족 부부니까 예, 그거가 제일 커먼하게 모든 부부들이 대부분 하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싫어. 부부지만 그냥 내 혼자 이름으로 살게요. 그러시는 분들은 married man 아니면 married woman 하시고 그 배우자가 에스크로 사인하러 가실 때 quitclaim deed만 사인하시면 돼요. 부부들은 우리 다 같은 공동 소유니까 그냥 그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Survivorship 그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너무 막 용어들이 많아서 좀 복잡하시죠? 근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대부분 바이어 에이전트가 일 진행할 때 다 워크드루 해드려요. 그 다음에 사인하시기 전에 레이첼 씨 이거 무슨 페이퍼 사인하는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할 경우는 제가 또 하나하나 다 설명해드리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정도면 어퍼 쓰는 것부터 해서 클로징 해서 홈오너가 되는 것까지 과정을 대충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좀 더 중간중간에 디테일한 부분은 빠졌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따로 댓글을 달아주시던가 따로 연락 주시면 제가 빠른 시일 안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랜드 지역이나 LA 동부 쪽에 집을 구입하실 계획이나 집을 파실 계획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상담은 무료니까 문자가 최고죠.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